네, 이번 시간은 반려동물 그 산업시장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그 반려동물의 펫 비즈니스의 그 5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업시장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시죠? 그래서 저의 그 프로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반려동물 산업의 종류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나요? 반려동물 샵이에요. 반려동물 샵. 반려동물이 목욕하고 또 이제 굉장히 호화롭죠. 그 반려동물 제품들이 있어요. 샤워 젤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반려동물이 그 목욕하는 이런 샵이에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분 많이 뵀죠,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원조 개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이용정 교수님인데, 여기는 이제 그 교수님이 운영하는 이제 이삭훈련소, 이찬종 소장님과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 이삭훈련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려동물 예전에는 그 애견 훈련소가 많았었죠, 그쵸? 애견 훈련소 아니면 뭐 애견 그 샵에서 미용 요 정도였어요. 용품 팔면서 미용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병원, 요게 거의 산업,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딱 요 정도였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훈련소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 그 형태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동물병원, 반려동물 동물병원. 그래서 동물병원이 예전에는 뭐 이제 소라든가 이제 개, 뭐 보통 다 고양이 모든 종류를 다 다뤘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수의사분들이 보면 이제 출장도 많이 가시죠. 돼지 뭐 이런 데들도 이제 다 돌아다녔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의사분들이 딱 이렇게 종목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루는 반려동물 반려견, 그 다음에 또 반려묘, 뭐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그 반려동물들, 또 이제 일반 동물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닌 다른 이제 그 아이들, 뭐 새나 뭐 햄스터나 또 뭐 여우나 또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반려동물로 함께 생활을 할 거다 하시면, 요즘에 파충류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그 전문 수의사 또 그 동물원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내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셔요. 하시겠죠. 자, 이거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에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다 이렇게 뭐 말티즈, 뭐 포메라니안, 뭐 다 푸들 다양하게 키워요. 다양하게 이제 분양하는 샵이에요. 분양 샵. 그래서 보면 이제 막 케이지에다 넣어놓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좀 깔끔해져 있죠. 그리고 자꾸 두들기고 그러면 아이들도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설을 해놓은 곳들도 있고, 그냥 케이지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은 그냥 정말, 와, 강아지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상자 같은 데다 놓고, 원래 이제 경매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올 때 그 박스에다, 그냥 종이 박스에다 가지고 오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런 데다가 그냥 아이들을 팔더라고요. 안타깝죠, 그쵸? 물건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반려동물 미용하시는 이런 데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미용은 딱 그 테이블 있고 이렇게 리드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도구들이 사실은 비싸죠. 예. 시설이나 이런 거는 뭐 많이 한쪽에다가 이제 드라이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싱크대 같은 거 이렇게 놓죠. 그런 거 놓고 조금 더 시설이 좋다. 애견 미용. 그러면 저기 서울 쪽에 이제 가보면은 요즘에는 아이개들 스파 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파, 피부가 안 좋으니까 스파 한쪽에 놓고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는 곳들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먹거리 산업 시장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통조림도 굉장히 많이 종류도 많아요. 그죠? 종류도 반려견을 위해서 또 묘를 위해서 이렇게 통조림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껌 종류죠. 껌 종류, 그다음에 간식 종류, 이런 간식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막 박람회 하는데 가보면 이제 먹거리죠. 아이들 먹는 것들 되게 많은데 싸다고 그냥 막 저기 얻어다 먹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애기 몸에 맞게 면역력이라든가 건강 생각해서 성분도 사실은 뭐 주인 위주로다 이렇게 이제 막 뭐 우리 애기들은 칠면조 먹인다 오리 먹인다 하는데 우리 건강 생각해서 체크해서 우리 애기 몸에 맞게 이렇게 이제 이런 간식들도 좀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싸다고 너무 싼 건 또 되게 싸잖아요. 막 1,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파는데 그런 건 차라리 안 먹이는 게 낫겠죠. 그죠? 성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이 시장도 정말 만만치 않죠. 이렇게 해서 옷이에요. 옷 종류, 용품들, 패션, 의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그 반려동물 그 온라인 쇼핑몰을 쇼핑몰 옷이라든가 뭐 그런 방석이나 이런 반려동물 용품 그 쇼핑몰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아기들한테 이렇게 이 원단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옷 입는 게 덥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보기에 이쁜 걸로만 막 이렇게 저기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기 몸에 편하게 이런 걸로다가 이제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단 이런 것 좀 확인하시라는 거. 이제 이런 용품이나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다 중국에서 중국 제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이런 샵이죠. 샵, 뭐 애견 샵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용품 판매하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아울렛이나 용품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중국 제품들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싸잖아요. 워낙에 물가가 싸고 또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공장들이 이렇게 큰데 보면 다 이제 그 중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네가 공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이렇게 제품들 박람회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은 그 박람회에서 몇 개씩 뭐 몇십 개씩 안 팔아요. 다 기본이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나라도 그냥 막 싸게 사다가 다 여기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만드는 거 보면 우리나라 또 너무 비싸게 해요. 너무 비싸더라고. 그쵸? 용품들이 너무 비싸더라고.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용품샵 말고 지금 이제 이런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애견 유치원이죠. 예전에는 애견 훈련소가 많았다면 지금 이제 애견 훈련소가 많죠. 애견 유치원. 애견 유치원. 자, 이렇게 이제 낮에 혼자 집에 두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출근하면서 이제 유치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또 안전하게 좀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반려동물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기본 교육 정도 좀 받고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또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맡겼을 때 사고가 나고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 조항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상처를 받는 거죠. 아기가 다쳤어. 그다음에 또 죽었어. 막 이런 경우도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상
적응이 안 됐죠. 응? 일단 아기는 떠났고 또 다쳤고 그죠? 그래서 이런데 이런 것도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또 한편엔 또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카페도 많죠. 애견 카페. 응? 함께 가는 곳은 카페고 이렇게 맡기는 곳은 애견 유치원이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장례, 반려동물 장례 이런 것도 애견 장례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당연히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아니면 화장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돼요. 묻으면 뭐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은 안 돼서 쓰레기통에 솔직히 우리가 함께 그 생활하던 우리 가족인데 애기를 어떻게 쓰레기 봉투에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장례식장이 한 50개 정도, 50개 가까이 돼요. 허가 받은 장례식장이. 그래서 이제 애기를 그 화장을 해서 묻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수목장으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톤으로다가도 많이 하죠. 스톤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유골함을 그냥 집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추모하고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업시장을 알아봤고요. 그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뭐 산업시장의 형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직업을 보면 자 수의사 그게 수의사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은 직업 분야를 차지하는 게 이제 수의사, 이게 미용사, 도그워커 뭐 이제 새로운 이 직업들이 생긴 거죠. 도그워커나 펫시터는. 그래서 자 수의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동물들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의학과 나오신 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수의학과가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의사 되기도 되게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이렇게 막 확산되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또 되게 인기 있는 또 파트예요. 그래서 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동물 이렇게 계속 보시면 정말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왜냐면 골든타임이 짧다 보니까 막 밤에도 나오시고 출장 가시고 막 이렇게 저희 애기도 지금 계속해서 한 20년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계속 우리 단골 그 동물병원 있는데 이 선생님이 목이 아예 성대결절 오셨고 목소리가 완전히 쉬셨어요. 너무 힘든 거죠. 피곤해서 이 직업은 오래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사람도 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의사분들 있죠. 근데 이제 수의사들 중에 요즘에 이제 또 방송 타고 이러면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 행동 교정사 이렇게 했는데 교정이란 말이 안 좋다 이렇게 하고 교정을 좀 빼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교육 전문가 또 뭐 반려묘 행동 교육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행동 왜냐하면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훈련 트레이너로 또 트레이너 교육을 뭐 미국이나 일본 가서 뭐 3개월 과정, 뭐 6개월 과정 이렇게 보통 있거든요. 한 달 3개월 뭐 또 길게 가면 6개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대학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교육 받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뭐 미국에서 무슨 교육 받고 이제 일본에서 무슨 교육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활동들을 또 수의사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이제 직업이 경단녀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가 가장 어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지금 학생이 나 공부는 싫고 이거 동물 좋다 이랬고 이거 배우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애견 미용사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많이 이제 그 괜찮은 직업, 유망한 직업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애견 미용사 이렇게 동물에 따라서 이제 미용이 이제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엔 염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쇼에 나가는 아이들
모델용 뭐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모델 아예 전속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비숑 미용이 비싸죠. 그래서 클리커로 미용을 하느냐, 클리퍼로 미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가위컷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비숑 같은 경우는 가위컷 하면 뭐 한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견 미용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도 보통 한 6개월 3급, 2급, 1급 보통 이래요. 그래서 지금 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뭐 6개월 빠른 사람들은 6개월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취업이나 이렇게 6개월 정도 3급 정도 이렇게만 해도 취업도 되고 이렇게 하시니까 보통 3급, 2급은 보통 1년, 뭐 1급은 보통 2년 요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 가정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래도 빨리 이렇게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견 미용사도 유망한 직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견 미용사 같은 경우는 하시다가 요즘에 이제 도구쇼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쇼 심사위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면 애견 미용사는 이제 반려동물 뭐 스타일리스트로 해갖고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됐죠. 지난해 이제 11월 13일에. 그래서 뭐 협회 민간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클리라고 미국 자격증이라고 하고 요새 뭐 프로펫 이렇게 미용학원 이런 데가 또 전국적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미국에서 주는 자격증이 바클리 자격증이다. 이런 자격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가 공인 하는 게 좀 더 공인된 거니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잘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혹시나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내 강아지를 미용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들이 미용 받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희 두부도 갔다 오면 한 이틀은 예민해 있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완전히 눈이 막 어디 또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아주 예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맡기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강아지는 내가 한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미용 쪽도 보면 이제 그렇게 자격증의 종류도 다양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도구쇼죠. 도구쇼 할 때. 그래서 미용사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요즘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도구쇼 심사위원으로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맹, 협회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도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도구쇼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다 오래 하셔서 이제 그렇게도 하시고 이제 협회 단체장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도구쇼에서 1등 하네요. BIS라고 베스트 인 쇼, 쇼에서 베스트다 이렇게 해갖고 1등 하네요. 얘가. 그래서 요런 걸 받기 위해서 요런 거 이제 한번 받고 나면 또 얘네가 이제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챔피언되고 막 쇼에서 그런 막 몸값이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런 아이 뭐 BIS 하려고 아예 쇼용으로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도구 워커라는 직업이 또 생겼죠. 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산책이죠. 산책.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출근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뭐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뭐 저녁마다 이렇게 시간 정해서 이제 산책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산책만 시켜주는 사람이 이제 도구 워커라 그래서 도구 워커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신직업이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펫시터라고 있어요. 펫시터.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애기를 돌보는 사람을 베이비시터라고 한다면 우리 애기들을, 강아지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펫시터라고 하죠. 그래서 펫시터는 이제 방문형으로 가서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집에서 그냥 호텔링처럼 아니면 유치원 플러스 호텔링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우리 집에서 봐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왜냐하면 아까 그런 시설에 맡겼을 때 막 다치거나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안전한 곳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래서 펫시터 교육을 지금
서울 경기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펫시터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 집에서 그냥 그냥 애기들을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교육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봐주기만 케어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차별화둬야 되니까 나는 그럼 산책을 시키겠다. 산책을 매일 하루 2번씩 시켜주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 영업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기들한테도 좋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기본 목욕 정도는 해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이렇게 해주면 애기들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펫시터라는 직업도 요즘 되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에요.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 이런 직업들이 보면 일단은 동물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직업이 그 훈련사 여러분들 아시죠? 훈련사 같은 경우는 이건 시간이 뭐 간계된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 그 대학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훈련소에 가서 그냥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도 또 교육하는 기관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뭐 펫시터 과정, 반려동물 관리사 이런 자격증 이제 민간 자격증 이런 걸 이제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배워서 아까 그런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이제 뭐 펫시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창업할 수도 있겠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일인데 트레이너라고도 해요. 트레이너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교정사라고 딱 그렇게 NCS로도 농림부에서 NCS로도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를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반려동물 애견 미용이랑 행동교정사를 개발을 했어요 농림부에서. 그런데 교정이란 말에 자꾸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런데 저는 교정이란 말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교정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는 거라서 나쁜 게 아닌데 이분들은 이제 그 우리 소년원이나 뭐 이런 그런 데는 이제 교정 뭐 이런 그런 데서 쓰고 뭐 때리고 뭐 이런다 해서 이제 교정이란 말을 안 좋게 보는데 이렇게 이제 행동 교정 이거 이제 행동 교육 전문가 뭐 트레이너 뭐 또 훈련사, 애견 훈련사, 반려동물 훈련사 이렇게 이제 이런 직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많은 이거 말고도 또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식품 관리사, 브리더, 뭐 창업 컨설턴트, 아쿠아리스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매개 심리 상담사, 입양 매니저 뭐 이런 것들 또 되게 많은데요.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거는 이렇게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로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싸요. 저 아는 분도 이제 아로마 요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로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정작용도 하고 또 아로마를 이제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심신의 안정도 되고 또 피부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 아로마 테라피, 이 마사지 이런 거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품은 다양하겠죠. 샴푸라든가 또 바디 뭐 워시라든가 또 발바닥 크림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미스트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오일도 있고 마사지용 오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식품관리사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간식만 만들 수도 있고 주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팬밀크 벌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기업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 소속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창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 수제품, 간식, 뭐 껌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 반려동물 식품 관리사 아까 펫 셰프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쁜 애기들이죠. 자 이쁜 애기들을 브리더라고 해서요. 이제 교배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브리더가 사실은 참 좋은 직업이기도 한데,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막 개체 수를 자꾸 이제 확장하고 번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브리더에 좀 우리는 색안경을 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번식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또 좋은 종을 또 이렇게 또 좋은 종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그 샵들 보면은 그냥 뭐 요즘에는 이제 비숑만, 또 이제 뭐 뽀메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 품종마다 이렇게 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브리더도 보면 이제 유독 뭐 비숑이나 이런 걸 또 이제 그 흐름이에요. TV나 이런 데서 또 많이 나오면 또 비숑, 또 사람들이 엄청 비숑은 많이 선호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나 또 이제 중국이나 다른 곳도. 그래서 그렇게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번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브리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반려동물 또 창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창업에 관계된 것들을 콘텐츠라든가 뭐 이렇게 마케팅 어떻게 하고 교육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제 또 창업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아쿠아리스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물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쿠아리스트. 네. 그리고 자,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게 됐을 때 추모부터 해서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키키가 갔을 때인데, 이제 이렇게 추모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이제 유골함에 넣어서 오기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엔 납골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한 자리씩 납골당에서 이렇게 모셔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목장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납골당, 네. 이런 모든 장래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고 해요. 사람 장례 지도사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아직까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그냥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려동물 장례 지도 교육을 했는 뭐 그런 것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심리 상담사에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 이렇게 학교에서 또 뭐 요양원에서 또 뭐 다양한 곳에서 반려동물을 매개로 이제 그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을 하게 하는 우리 AAA, AAT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상담, 또 이제 이렇게 안정을 주고 또 활동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활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냥 훈련사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기본 훈련사라기보다 이제 반려동물 그냥 교육 받은 사람들이 활동가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심리치료사들이 사실은 매개 심리 상담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개 심리 상담을 하면서 또 이제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을 때 3개월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슬프고 아프죠.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계속 일상생활도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질병, 이렇게 병이죠. 이것도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펜노스 상담, 증후군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을 안전하게 마음에서 이제 떠나주고 보내주는, 이제 이렇게 추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해주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매개심리 상담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그 입양 매니저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분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유기동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이제 이경규 씨가 반려동물과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양 매니저, 이제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데들은 사실 입양을 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합니다. 다시 버려지면 아기가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입양난이죠. 그래서 입양할 때 철저하게 교육받고 또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입양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더 많은 유기된 아이들을 더 많이 입양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도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입양 매니저도 하나의 좋은 직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핸들러, 도구쇼나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저기 안내해 주는 사람. 응? 어떻게 앞에서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뭐 또 돌아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뭐 세워보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핸들러라고 핸들러 교육도 받습니다. 애견 미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훈련사들이 많이 또 핸들러 교육 받고 아예 그냥 핸들러 교육만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사실은 도구쇼 이런 게 뭐 협회, 연맹, 뭐 바클리 이런 데서 해가지고요. 그 1년에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매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박람회 도구쇼 이렇게 보면 거의 매주 열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핸들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구쇼 심사위원들 아까도 보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요렇게 미용을 출장 미용을 하는 거예요. 출장 미용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중국에 지금 이렇게 애견 유치원을 이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애견 유치원 이렇게 넓은 공간에 밖에 더 크게 이제 이렇게 해서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지금 국가 자격증으로 일단 반려동물 그 애견 미용사,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애견 협회에서 작년 11월 13일에 이제 공인 그거 이제 받았어요. 공인 기관으로. 그리고 지금 애견 훈련사, 반려동물 훈련사도 작년에 이제 이미 다 만들었고 해서 이제 시행을 아마 올해 공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랑 또 이제 반려동물 보건사, 보건사 이게 간호사라고도 할 수 있죠. 뭐 테크니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건사 요 세 가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반려동물 국가 그 공인 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산업시장에 이제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그 성공 사례는 러브펫 코리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와 소매가 이제 같이 결합된 선진국형 콜라보레이션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데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가 반려견 분양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카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멀티 펫샵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펫보험이 이제 우리도 지금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병원마다 진료비가 좀 다르죠.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반려동물 개체 확인도 조금 어렵고 또 좀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조금 있어요. 뭐 사실은 펫보험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뭐 병원 진료비라든가 뭐 피해 배상액, 장례 비용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손 의료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펫보험 열풍이 조금 우려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표준 진료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는 이런 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생겨났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동물에 대한 이해, 또 동물에 대한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 문 닫는 경우도 사실 프랜차이즈를 해서 뭐 유명인 뭐 훈련사나 뭐 이렇게 뭐 수의사 이름 걸고 프랜차이즈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기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확실히 하고 또 마케팅도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잘 된다고 해서 다 하면 사업성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을 그 돈벌이로만 봐서는 접근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또 생명, 그리고 이제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삶의 질도 항상 우리가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려동물 이런 산업시장 이런 걸 같이 하면 성공하고 그다음에 문화도 커질 문화도 더 좋아지겠죠. 반려동물 문화도 좋아지고 결국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마쳤고요. 자, 토론 목요일 날 우리가 할 건데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직업 또 만약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마케팅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반려동물은 입양부터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일이면서도 좀 책임감을 갖는 거라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반려동물 시장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